안녕하세요. 8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조금 톤이 높지 않나요? 이유가 있어요. 녹음하는 현재 시간이 한밤중이 아니고 오전입니다. 장소도 집이 아니고 학교입니다. 그러니 조금 더 큰 목소리로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둘러볼 영역은요. 말이 좀 빨라지네요. 초등수학 교육과정 자료와 가능성 영역입니다. 그동안 어떤 영역 둘러봤는지 기억나나요? 수와 연산 둘러봤고요. 도형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주에 측정 영역 둘러봤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내용책에 이제는요. 초등수학 하면 구미전 선생님 하면 꿈속에도 나올 것 같아요. 내용책에. 자료와 가능성 영역에는요. 핵심 개념이 크게 자료 처리와 가능성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자료 처리의 일반화된 지식을 보면은요. 자료의 수집, 분류, 정리, 해석은 통계의 주요 과정이다. 초등학교 때 통계는 배우지 않지만 통계로 가는 기초 단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 가능성을 수치화하는 경험은 확률의 기초가 된다. 초등학교에서 확률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사용했던 경우의 수라는 단어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교육과정이 바뀌면서요. 가능성이라는 단어로 바뀌었습니다. 저를 만나면서 이러한 교육과정의 변화를 알게 되는 것도 하나의 행운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학년군별 내용 요소 보겠습니다. 말이 자꾸 꼬입니다. 1, 2학년에 보면은요. 분류하기가 나오고요. 분류한 것을 수를 표로 나타내 봅니다. 그리고 표로 나타낸 수를요. 동그라미나 X표나 이런 막대 모양의 선을 이용한 그래프를 그립니다. 아주 간단한 그래프죠. 3, 4학년에 가면은요. 간단한 그림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리고 막대 그래프를 그리고요. 꺾은 선 그래프를 그립니다. 제가 간단한을 아주 강조해서 읽었어요. 저도 정리하다가 새롭게 한 사실이에요. 5, 6학년에 갔더니 평균을 공부하고요. 그림 그래프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3, 4학년에 그림 그래프가 나왔는데 1, 2학년에 간단한 그래프도 나왔는데 왜 그림 그래프가 또 나오지? 그러고 봤더니 간단한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 간단한이 무엇인지는요. 제가 나중에 교과서를 설명하면서요. 그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띠그래프와 원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리고 가능성을 봤더니 1학년부터 4학년까지는 가능성 영역이 없네요. 그리고 5, 6학년에 가서 가능성이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이러한 자료 처리와 가능성에 대한 내용 요소를 공부하는데 어떤 기능을 사용할까 보세요. 분류하기 쓰겠죠. 분류하려면 수 세야 되죠. 그것을 표 만들어야 되죠. 그래프 그려야 되죠. 하려면 수집해야 되죠. 정리했으면 해석해야 되죠. 그리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비교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이러한 기능들을 사용해서 이러한 요소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게 뭐라 그랬죠? 이러한 내용 요소와 기능을 합쳐서 목표로 만들어 놓은 것. 네 글자, 성취 기준. 그러면 그 성취 기준을 반영한 교과서 구성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1, 2학년분 성취 기준 설명을 봤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료 분류와 정리는 중요한 통계 활동이다. 중요한 통계 활동이다. 다양한 자료를 분류하고 정리함으로써 미래를 예측하고, 여러분들 분류하고 정리 잘 하나요? 미래를 예측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기를 수 있다. 엄청 중요한 거죠. 우리한테 제일 필요한 거 아닌가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 소양.
이게 수학의 자료와 가능성에서 키워지는 역량이었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렇다면 이 성취 기준이 반영된 교과서 구성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가보겠습니다. 1학년은 나오지 않고 2학년만 나오네요. 그 말은 1학년에는 자료와 가능성 영역의 학습 내용이 없다 이 말이 되겠죠. 2학년 1학기 5단원에 봤더니 분류하기가 나오네요. 그리고 2학년 2학기 5단원에 갔더니 표와 그래프가 나와요. 성취 기준을 보겠습니다. 교실 및 생활 주변에 있는 사물들을 정해진 기준 또는 자신이 정한 기준으로 분류하여 개수를 세어보고 기준에 따른 결과를 말할 수 있다. 이게 분류하기의 성취 기준이에요. 제가 이거 실제로 2학년 학생들과 수업을 했었거든요. 2차 시 수업 사례는요. 2학년 1학기 5단원 분류하기 단원을 가지고 보여줄 거니까 여기서의 설명은 제가 간단히 지나가겠습니다. 2학년 2학기 5단원에 가면 표와 그래프라는 단원으로요. 성취 기준 두 개가 있네요. 2와 3. 분류한 자료를 표로 나타내고 표로 나타내면 편리한 점을 말할 수 있다.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료가 예를 들어서 좋아하는 과일 해서 뭐 사과, 배, 바나나 많이 펼쳐져 있는데 그걸 가지고는 어떤 과일을 누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우리 반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표로 나타내보고 그것을 수로 표로 나타내면 편리한 점을 학생들이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 분류한 자료를 좀 전에 말했던 학습 내용 동그라미나 X표나 이렇게 막대 모양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사과를 3명이 좋아한다 그럼 동그라미 그린다면 1명, 2명, 3명 탑쌓기처럼 이런 모양의 그래프를 2학년 때 그리게 됩니다. 아주 간단한 그래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표로 나타냈을 때와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의 차이점도 애들이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1, 2학년군 교수학습 및 평가상의 유의점 이러한 성취 기준을 도달하는데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분류하기에서는요.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소재를 활용한다.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소재. 어떤 소재가 친근할까요? 교과서에 있는 뭐 스티커 사진요? 그림 사진? 학생들이 실제로 생활 주변에서 만지고 보고 활용하고 이런 자료들이 친근하겠죠. 그래서 저는 수업 사례를 할 때 알겠지만 학생들이 생활 주변에서 만나는 자료를 가지고 수업을 하려고 구성했습니다. 기준을 정하여 분류할 때 학생들이 정한 다양한 기준을 존중하되 분명하지 않은 기준일 경우에는 분류하는 것이 어려움을 인식하게 한다. 이런 경우는요. 학생들에게 다시 물어보면 학생들이 알더라고요. 이게 분류가 되는지 안 되는지. 표를 만들 때 자료가 중복되거나 빠지지 않도록 세워보는 활동을 함께 지도한다. 그래서요. 교과서에 보면 셀 때는 세고 난 것은 이렇게 그어주세요. 라고 표시하면서 세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유의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평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류하기를 평가할 때 학생들의 수준에 비해 어려운 분류하기 기준은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명확한 게 2학년이잖아요. 명확한 기준을 사용하여 분류할 수 있도록 평가 상황을 만들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반에 반바지를 입은 학생? 그러면 반바지라는 게 반바지의 기준이 무릎 위인지 무릎 아래인지 학생들은 그러면 발목에서 올라가면 반바지인지 종아리까지 오면 반바지인지 이렇게 애매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 평가 영역으로 넣을지 안 넣을지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 4학년군 성취기준 설명입니다. 자료의 수집, 분류, 정리, 해석은 통계의 주요 과정이다. 다양한 자료를 수집, 분류, 정리, 해석함으로써 미래를 예측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민주시민으로서 기본 소양을 기를 수 있다. 다시 나오고 있죠. 수집하고 분류하고 정리하고 해석하는 과정은 통계의 주요 과정이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자료를 처리하는 수업을 할 때 여러분이 직접 자료를 수집한 자료를 가지고 분류했는지, 수집되어 있는 자료를 가지고 분류하지는 않았는지, 사실은 수집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과정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역량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성취 기준이 반영된 교과서 구성 살펴보겠습니다. 3학년에 봤더니요. 3학년 1학기는 없네요. 2학기 6단원에 자료 정리가 나와 있어요. 살펴보다 보니까 다른 영역하고 차이점이 보이죠. 다른 영역에 비해서 교과서에 구성되어 있는 내용이 많지 않아요. 자, 보겠습니다. 3학년 2학기 6단원 자료 정리에는 어떤 성취 기준이 반영되어 있을까요? 실생활 자료를 수집하여 나오죠. 실생활 자료를 수집하여 간단한 그림 그래프나 막대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다. 선생님이 간단한 그림 그래프만 넣어놨어요. 이유는 여기에서는요. 간단한 그림 그래프만 다루고요. 막대 그래프는 4학년으로 넘어갑니다. 하나의 성취 기준을 같이 쓰겠죠. 그 다음 성취 기준 봤더니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 분류, 정리하여 자료 특성에 맞는 그래프로 나타내고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다. 자료 특성에 맞는 그래프. 이제 배우기 시작하니까 그림 그래프가 맞는지 뒤에 나오는 막대 그래프가 맞는지 선택하면 되겠죠. 이렇게 공부하고 나면은요, 4학년 1학기 5단원에서 막대 그래프라는 단원이 등장을 하고요. 똑같은 성취 기준을 사용합니다. 3학년 때와. 내용을 보면 실생활 자료를 수집하여 간단한 그림 그래프나 막대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다. 이제는요, 그림 그래프로 나타내는 게 아니고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는 거죠. 다음,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 분류, 정리하여 자료 특성에 맞는 그래프로 나타내고 여기에서는 막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상황을 가져오면 좋겠죠? 그리고 그래프를 해석합니다. 다음, 꺾은 선 그래프인데요. 보니까 성취기준 위에 3학년 4학년 이렇게 보세요. 01, 03, 02가 빠져 있죠. 이 02가요. 꺾은 선 그래프에 들어있어요. 연속적인 변량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변하는 양을 말하면 될 것 같아요. 자료를 수집하여 꺾은 선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제 사진에 가렸죠? 그 다음 3번은 똑같죠? 이제 꺾은 선 그래프를 나타낼 수 있는 상황을 가져와서 꺾은 선 그래프로 나타내고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으면 돼요. 이 부분 그래프의 종류는요. 제가 조금 있다가 제시하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수학습 및 평가상의 유의점 볼게요. 그래프로 나타내면 자료의 특성을 알아보는데 편리함을 설명하게 한다. 왜 그래프 그려요? 그랬을 때 학생들이 막대 그래프를 그리니까 꺾은 선 그래프를 그리니까 이런 편리함이 있구나 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학생들도 배우고 싶은 욕구가 생기겠죠. 꺾은 선 그래프를 그릴 때 변화의 경향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눈금의 크기를 적절히 선택한다. 그래서 눈금 1의 크기를 얼마로 할지 그래프에서 한 칸의 크기를 1로 줄지 2로 줄지 3으로 줄지는요. 변화의 경향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변화의 경향이 일씩 생기는데 한 칸의 간격을 너무 좁게 줘버리면 변화가 잘 보이지 않겠죠. 그걸 말하는 거고요.
간단한 그림 그래프, 막대 그래프, 꺾은선 그래프의 특성을 비교하여 자료의 특성에 맞는 그래프로 나타내게 한다. 조금 있다가 그래프 보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평가상의 유의점이요. 꺾은선 그래프에서는 변화의 경향을 파악하는지에 중점을 두어 평가한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있다가 꺾은선 그래프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의 종류. 제가 자꾸 침을 삼키는 딱 하는 소리를 하게 되네요. 저한테까지 들려요. 먼저 간단한 그림 그래프 볼게요. 1년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학교 행사를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운동회 47명 선택했고요. 학예회 29명, 현장 체험 학습 36명, 독서 행사 18명, 그래서 총 130명이 여기에 응답을 했죠. 그랬을 때 학생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학교 행사로 가장 많은 학생이 선택한 것은 뭔가요? 운동회 보이죠? 이렇게 표로 나타냈을 때 편리한 점. 그럼 이것을 그림 그래프로 나타내면요. 그림 그래프는요. 10명은 이렇게 큰 원, 그 다음에 1명은 작은 원. 이렇게 그림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운동회는 47명이니까 큰 원이 몇 개 가면 될까요? 기수법이죠. 큰 원 하나, 둘, 셋, 넷, 10이 4개. 그 다음에 7명이니까 작은 원 몇 개?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그러면 우리가 편리함을 알 수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표로 어떤 행사를 가장 많은 학생이 좋아하나요? 라고 표로 파악할 때와 그림 그래프로 파악할 때 어디가 더 편리할까요? 네, 그러겠죠. 어디가 더 편리하다고요? 그림 그래프. 왜냐하면 굳이 세지 않아도 돼요. 직관적으로 여기가 큰 원이 많네. 그런데 독서 행사가 조금 이상하게 표현되어 있네요. 그죠? 이제 발견했어요. 독서 행사가 18명이면 큰 원이 하나 오고 작은 원이 몇 개 와야 되죠? 8개 와야 되죠. 순간 독서 행사를 가장 좋아하나 생각했어요. 제가 이거 지도서 거 캡처했거든요. 그런데 지도서에 오류가 있었네요. 강의하면서 발견했습니다. 수정하면 이렇게 되겠죠. 10명 하나 오고 네, 그러다 보면 이 작은 한 명이 몇 개 온다? 네, 8개 온다. 이렇게 수정이 돼야겠네요. 그래서 설명하다 보면 이렇게 내가 실수한 것도 보이게 됩니다. 캡처할 때까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간단한 그림 그래프예요. 이해됐나요? 다음은요. 제가 또 침을 삼켰어요. 막대 그래프요. 올림픽에 참가한 우리나라 선수 수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시드니 올림픽, 아테네 올림픽, 베이징 올림픽, 런던 올림픽 이렇게 참여한 수가 선수 수가 286명, 267명, 267명 나와 있죠. 그렇다면 이 선수들을 그래프로 나타낼 때 어떤 그래프를 나타내면 편리할까? 좀 전에 말했을 때 이 간격 있잖아요. 이 간격을 만약에 일씩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286명을 이 종이 위에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나오는 수를 보고요. 그래프를 표현할 때 이 한 큰 칸의 간격, 지금 잘 안 보이죠? 작은 칸의 간격을 얼마로 둘지를 결정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큰 칸을 지금 100단위로 주고 있죠? 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막대 그래프 하면 이렇게 가로로 놓고 막대가 세로로 세워지는 막대 그래프를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막대 그래프는 이런 모양만 있는 게 아니고요. 눕혀놓은 막대 그래프도 있어요. 그래서 막대가 가로로 가는. 학생들은 막대 그래프를 그릴 때 어떤 점을 가장 어려워할까요? 이 표를 보고요. 이 단위 가져오는 거예요. 몇 명이구나. 그럼 이쪽은 선수 수가 되는구나. 여기는 개체지가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기 표에 있는 용어들을 그래프로 그릴 때 어느 위치에 가져가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학생들이 스스로 채워볼 수 있도록 하면 학생들에게 그런 역량이 생기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꺾은선 그래프요. 꺾은선 그래프를 봤더니 앞에 막대 그래프 그대로 가져왔어요. 비교하려고요. 막대 그래프와 꺾은선 그래프의 차이점 보이나요? 네, 별량을 점으로 표현하고요. 그 점들을 연결하는 게 꺾은선 그래프예요. 이 꺾은선 그래프 언제 사용하면 좋을까요? 변화를 보고 싶을 때. 여러분들 다이어트 많이 하나요? 나의 몸무게가 줄어드는지 늘어나는지 알고 싶어요. 그럴 때는 어제의 몸무게와 오늘의 몸무게를 표현하는데 막대 그래프가 좋을까요? 꺾은선 그래프가 좋을까요? 그렇죠. 그럴 때는 꺾은선 그래프가 좋죠. 굳이 내가 그 별량을 잊지 않아도 나는 몸무게가 늘어나고 있는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아니면 줄어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료의 특성에 따라 그 자료 활용 목적에 따라서 그림 그래프를 선택할지 막대 그래프를 선택할지 꺾은선 그래프를 선택할지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5, 6학년 성취기준 설명 볼게요. 조금 길어요. 자료의 수집, 분류, 정리, 해석은 통계의 주요 과정이다. 계속 나오고 있죠. 근데 가능성이 추가가 됐어요.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수치화하는 경험은 확률의 기초가 된다. 우리 일반화된 지식에서 읽었던 내용이네요. 그래서 아랫부분은 반복되는 내용이니까 선생님이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키우는데 되게 자료 처리가 중요하다. 많이 해보세요, 직접. 그리고 5, 6학년 교과서를 봤더니 두 개의 단원이 있어요. 5학년 2학기 단원의 평균과 가능성, 그리고 6학년 1학기 5단원의 여러 가지 그래프. 제가요, 2차 시는 2학년의 분류하기 단원 수업 사례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3차 시는요, 5학년 평균과 가능성 단원 수업 사례 제가 준비했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5학년과 함께 했던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성취 기준만 간단히 살펴볼게요. 평균의 의미를 알고 주어진 자료 평균을 구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저는 처음 이걸 봤을 때요. 평균이 왜 자료 처리에 있지? 평균도 그래프처럼 자료를 처리하는 과정인가? 그전에 그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그게 맞더라고요. 여러분은 평균의 의미를 잘 알고 있나요? 수업 사례에서 한번 경험해 보세요. 가능성은요. 실생활에서 가능성과 관련된 상황을 불가능하다, 아닐 것 같다, 반반이다, 뭐뭐일 것 같다, 확실하다 등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몇 단계인가요? 5단계죠. 그리고요. 가능성을 수나 말로 나타낸 예를 찾아보고요. 가능성을 비교할 수 있어요. 수로 했을 때.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가능성은요. 수, 0, 어디에 나갈까요? 불가능하다, 확실하다, 1, 반반이다, 2분의 1. 그래서요. 이 세 수만 사용해서 비교하게 되어 있거든요. 수업 사례에서 보여주겠습니다. 마지막,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수로 표현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거죠. 다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세 가지만 초등학교에서는 표현합니다. 어려운 거 한다고 가능성이 막 4분의 1인 거, 4분의 3인 거 하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그래프 볼게요. 3, 4학년 여러 가지 그래프하고 뭐가 다른지 비교하려고요. 실생활 자료를 그림 그래프로 나타내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그림 그래프가 또 나오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주어진 자료를 새로운 그래프 나와요. 띠 그래프와 원 그래프로 나타내고 활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는요. 똑같은 거죠. 좀 전에 했던 세 번째 여기는 4라고 되어 있는데 3, 4학년에서 자료를 그래프를 보고 해석할 수 있고 목적에 맞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이러면 목표 도달하는 거죠. 어떤 그래프들인지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알아볼게요. 교수 학습 및 평가상 유의점이 남아 있었네요. 평균을 구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그 의미를 직관적으로 파악하게 한다. 평균의 의미를 모르면서 평균을 구하는 방법을 공식으로 외웠다면 평균을 삶에 활용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띠 그래프와 원 그래프를 지도할 때 신문, 인터넷 등에 있는 표나 그래프를 소재로 활용할 수 있다. 생활 주변에 있는 거면 더 좋겠죠. 원 그래프를 그릴 때는 눈금이 표시된 원을 사용하게 한다. 학생들이 등분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복잡한 자료 평균이나 백분율을 구할 때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허용해 주는데 저희는 절대 계산기를 사용하라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막대 그래프, 꺾은선 그래프, 그림 그래프, 띠 그래프, 원 그래프의 특성을 비교하여 목적에 맞는 그래프, 어떤 그래프가 좋을지 결정하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가능성을 수로 표현할 때 0, 2분의 1이 안 왔어요. 분수라서 그런가 봐요. 0, 2분의 1 등 직관적으로 파악되는 경우를 다룬다. 그래서 여기는 평가상의 유의점이거든요. 평균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평균이 사용된 상황에서 그 평균이 뭘 의미하는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수업 사례를 보면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그래프 비교하겠습니다. 3학년 때 봤던 그림 그래프와 5학년에 보는 그림 그래프는 좀 다르죠. 그래서 보니까 일단 수의 크기가 커졌어요. 권역별 초등학교 수 그랬더니 서울, 인천, 경기가 2113개, 대전, 세종, 충청이 862개. 그런데 아래 그래프를 그릴 때요. 똑같이 그림을 줬어요. 그런데 그림이요. 1000개 단위로 셀 수 있고요. 100개 단위로 셀 수 있어요. 그런데 학교 수는 봤더니 10단위도 있고 1단위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어린 값으로 나타내요. 결정을 해야 되겠죠? 반올림을 할지, 올림을 할지, 버림을 할지 해서 100 단위까지만 표현해야지 이 그림 그래프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림 그래프에 지금 어린값 표가 들어와 있습니다. 왜 들어와 있는지 알겠죠? 좀 어려워졌나요? 그래서 그림 그래프를 완성하면 이 부분은 권역별 초등학생 수거든요. 그래서 수를 표현하는데 이 큰, 제 사진에 가려버렸죠. 큰 그림과 작은 그림이 나타내는 수가 다르다는 거죠. 이게 그림 그래프고요. 띠 그래프 보겠습니다. 빌린 책의 종류별 권수 했어요. 그러면 과학, 문학, 역사, 수학, 언어 등 책 권수가 나오겠죠. 그런데 만약에 막대 그래프나 꺾은선 그래프를 그린다면 이대로 그릴 수 있어요. 네, 띠 그래프를 그린다는 건 전체를 100%로 보는 거예요. 100%라는 건 1로 본다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백분율을 구할 수 있었을 때 이 띠 그래프를 완성할 수 있어요. 이 합계가 예를 들어서 1이면 이 과학책을 빌린 학생은 얼마가 될까? 라고 보는 거죠. 이게 100명인데 내가 이 100명을 1로 본다면 여기 학생 수가 만약에 10명이라면 10명 그대로 가지 않겠죠? 네, 100분의 10이 되겠습니까? 이게 백분율을 구해서 가는 거예요. 백분율은 기준량을 1로 본 것에 곱하기 100을 해주면 백분율이 된다는 거. 기억하나요? 그 다음 이게 띠 그래프고요. 원 그래프입니다.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조사하고 싶은 문화재별 학생 수를 이렇게 첨성대, 경복궁, 화성, 석굴암, 기타 해가지고 조사를 하겠죠. 합계가 나왔어요. 이걸 가지고는 원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어요. 왜요? 전체량을 1로 100%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각 항에 대한 백분율을 구해야지 어느 칸에 채워질지 채울 수 있다는 거죠. 봤더니 여기 보이네요. 첨성대는 30%. 학계가 100명이었다면 첨성대를 조사하고 싶은 사람은 30명이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다음에 경복궁은 25%, 전체 학생 수가 100명이었다면 25명이 경복궁을 선택했다는 거죠. 화성은 20%니까 이해됐나요? 합계가 100명이었다면 20명이 선택해서 20%가 되는 거죠. 근데 합계가 100명일 때는 바로 100분율로 나오잖아요. 근데 100명이 아니고 만약에 500명이었다. 그러면 이것을
백분율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이 백분율로 바꾸는 과정에 좀 복잡한 수가 나왔다. 그러면 백분율을 구한다는 것만 알고 어떻게 구하는지만 안다면 여기에 뭘 사용할 수 있다?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게 교수학 방법의 유의점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아무리 수가 커지고 복잡해져도 어떻게 해요? 직접 계산을 하라고 한다는 거죠. 계산기를 사용하지 않고. 그래서 계산 원리를 아는 게 목적인지 여기는 백분율을 구하는 원리를 알아서 그래프를 그리는 게 목적인지를 알고 적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해서 초등학교 자료와 가능성 영역에 있는 성취 기준과 그 성취 기준이 반영된 교과서 구성 그리고 그래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봤어요. 제가 그래프를 이렇게 사진 자료를 제시한 이유가 수업 사례를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보여줬고요. 제가 수업 사례로 보여줄 부분은 성취 기준에서 말한 것처럼 2학년 1학기 분류하기 그리고 5학년 2학기의 평균과 가능성입니다. 2차 시 수업에서 만나겠습니다. 지금은 점심시간 되거든요. 11시 반. 점심 맛있게 드세요. 안녕.